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갤럽, 한국갤럽이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날입니다. 금요일마다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론조사를 했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가 36, 이준석이 10. 즉 김문수와 이준석이 산술적으로 합치면 46%가 나와서 이재명 45%보다 물론 오차범위긴 하지만 1%포인트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어제 오늘 나왔던 여론조사들 몇 가지를 보면 네. 지금 추세가 대충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지금 나와 있는 표에서 보면은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지금 이제 TK 지역 아닙니까? TK에서 22대 60. 지난주와 많이 달라요. 지난주는 34대 48로 이재명이 30%를 넘었다는 게 뉴스였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고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50%도 안 된다. 네. 이게 지금 뉴스였는데 이번 주에는 22대 60. 저게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정상적인 맞습니다. 모습이었죠.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산 경남도 보면 36대 45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기 시작했죠. 지난주에는 41대 39로 졌어요. 41대 39로 졌단 말이에요. 그 충청권도 보면은 38대 41로 근소한 시지만 좀 앞서가기 시작했다. 네. 지난주에는 46대 29였어요. 차이가 많이 났죠. 근데 이 세 지역이 보면은 지난주 이번 주에 화수목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또 이제 청주 네. 그리고 원주도 갔었지만은 원주는 사실 강원도는 잡히지 않습니다. 숫자가 워낙 적어서. 안 잡히죠. 30명밖에 네.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대구도 서문시장도 갔었고 갔던 지역만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게 이제 효과가 보인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전체적으로 7%포인트가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근데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실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저렇게 지역을 하나하나 떼놓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냥 김문수 후보 올랐는데 이번 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격을 했으니까 그게 영향을 받았어. 이렇게 제가 뭉뚱그려서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 지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럼 이번 주와 지난주 간에 어떤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냐? 크게 봐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1차 TV 토론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영화 관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세 번째가 한동훈 전 대표의 유세 지원 유세가 있어.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그럼 TV 토론은 어땠냐? 갤럽이 어저께 나온 지방신문협회 조사를 보면은 TV 토론 누가 잘했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40%, 이준석 26%, 김문수 21%. 3등이에요. 3등. 3등입니다. 그리고 21%면 자기가 원래 갖고 오늘 나온 조사의 36%보다도 훨씬 못해요. 그리고 어제 나온 또 전국 지표조사 MBS도 보면은 TV 토론 평가가 이재명 42%, 이준석 28%, 김문수 19%. 3등이에요. 네. 이게 뭘 뜻하냐? TV 토론 주요 세 후보 중에서 가장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이미 받았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본 것도 상당히 여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그렇죠. 이슈였단 말이죠. 다만 1차 TV 토론과 이제 이어지는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말도 안 되는 노쇼 경제학, 호텔 경제학, 그리고 또 120원 커피 이 얘기들이 급속도로 이제 회자가 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불신 그리고 무능 이런 것들도 확산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서로 교차가 됐어요. 네. 지난. 그런데 거기서 오를 수 있었던 측면 중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원 유세가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 근데요 보면 우리가 이제 이준석과 김문수가 합하면 이길 것이다 하는데 사실 이준석은요 사실 이제 이 보수 지층들 내에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썩 좋아하지 않고 여성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젊은 층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합한다고 해서 저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참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좀 제가 소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분통이 터지는 게 만약 저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다 그러면 저 두 가지 약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뭐 지금쯤 저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 아까 이제 감독님 갤럽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겠어요? 이제 아까 우리 홍영룡 원장께서 상세하게 잘 설명해 줬지만 저기 이제 연령별을 보자고요. 네. 연령별 오늘 나온 것도요. 20대에서는 김문수가 여전히 3위입니다. 이재명 31%, 이준석 29%, 김문수 18%. 근데 지난주 갤럽 보면요. 70대 이상에서만 김문수가 이기고 60대에서도 졌어요. 근데 저 60대가 이번 주 어떻게 변했습니까? 김문수 55대 이재명 39로 변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내부의 그 분석된 거를 제가 좀 귀동냥을 해봤더니 부울경이 분위기 좋게 가다가 뭐 하는 게 거기에 고령화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울경. 네. 네. 여기에 참 공략하기 힘든 게 고령화가 돼 있는 지역이라 갖고 수도권에 비해서 참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60대에서 이제 뭐 55대 39면 엄청나게 이제 벌어진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동훈이 찍고 온 부산, 대구 이런 또 충청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나타나는데 수도권은 아직 안 갔잖아요. 네. 수도권은 지난주 대비 수도권이나 연령별로 보면 별 큰 차이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네. 예. 자,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수도권에 출격하죠? 예. 네. 뭐 내일 뭐 나온다고 합니다. 뭐 내일 뭐 이게 모레 아니에요? 내일 모레. 모레 뭐야, 일요일 날 일요일 날 그 오후 3시에 그 송파 쪽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네. 정확한 장소하고 그건 뭐 다시 이제 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하신 그거 있지 않습니까? 3자 대결에서 이준석 더하기 김문수가 한 46% 나오는데 네. 이재명 45%.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단순 합계를 하면은 단일화가 되면 이길 수 있네라고 보이는 그 수치이긴 한데 실제로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 놓으면은 이 단일화된 김문수하고 이재명하고 한 10% 가까이가 차이 난다. 51대 40 어저께 나온 갤럽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12% 차이 난다. 50대 38.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이게 역시너지 효과란 말이죠. 이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구성을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게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 중에서 20, 30대가 70%예요. 70%. 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그 40대 이상 70대, 80대까지 다 합쳐봤자 30%밖에 안 된다. 네. 근데 20, 30대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거의 70%에 가깝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결국은 20, 30대가 어떻습니까? 반윤 찬탄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반윤 찬탄. 네. 그렇죠. 반윤 찬탄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그 윤석열 친윤 쪽에서도 이제 이 거부감이 있는.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스탠스는 지금 뭐냐? 그거 절연을 해라. 이게 좀 선긋기를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어정쩡하게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정선거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면은 그쪽으로 갈 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준석 지지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20, 30대가 친윤 반탄 후보 쪽으로 갈 리가 있겠냐. 이거는 이준석 후보 캠프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단일화가 되면 김문수 쪽으로 가는 이준석 지지자는 한 절반도 되나마나 하고 네. 나머지는 오히려 이재명 아니면은 부동층으로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쪽에서도 야 자꾸 뭐 단일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 해봤자 사실은 오히려 이재명 도와줄 수도 있어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한동훈 전 대표가 뭐를 얘기했어요? 네. 세 가지 과제를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이제 절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이제 밝히고 그리고 자통당 등 극우 세력과 선긋기를 하라.
이 세 가지를 받아야 사실은 단일화가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은 이준석이 단일화를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고 싶어도 자기 지지층들이 안 따라온단 말이죠. 맞아요.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단일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심지어 총리직 얘기도 나오고 당권 얘기도 나오고 뭐 자꾸 거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래 해봤자 소용없고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세 가지 요구 사항 이거를 결단을 하면은 단일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해봐야 됩니다. 참 이해요. 선거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참 단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뭐 고도의 전략과 뭐 복잡한 무슨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선거가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원인만 알면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는 답이 나옵니다. 즉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말 뜬금없는 계엄과 그다음에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뭔가 심판하려고 하겠죠. 당연한 심리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게 다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촉발시키고 만들어냈고 또 범죄자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좀 제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유권자들은 이게 더 높은 거예요. 즉 탄핵과 그럼요. 계엄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후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정말 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거는 문제는 이렇게 가는데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홍영님 원장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 김문수 후보가 그 쉬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 가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아유 진짜 투표 안 해. 네.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윤통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뭐 내내 가고 졸기만 했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뭐 영화도 보시고 사람 많이 만나고 뭐 좋은 일 아닙니까? 네. 야 한동훈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벌써 10번쯤 낼 겁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어제 정말 김문수 그랬잖아요. 후보님 정말 이기시려면 이거 꼭 세 가지 하십시오. 네. 벌써 10번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아닌 한동훈은 애달봐갖고 그걸 계속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 최소한의 필수 조건 계속 그냥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네. 김문수는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뭐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유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게 좀 이거 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네. 하나의 상징적인 감독님 어제 청주에서 말이죠. 청주에서 그 국내임 그 김문수 후보 유세차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기 전이에요. 근데 그 친한 게 송석준 의원 있잖아요. 삼성. 네네. 거기 올라가고 김문수를 외칩시다. 김문수 하는데 거기 서 있던 청중들의 조건은 화면을 보시죠. 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몇 번을 뽑아야 독재국가를 막겠습니까, 여러분? 기호 몇 번입니까? 기호 1번 누굽니까?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충북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 참. 저런 장면이 또 연출이 됐고요. 또 하나의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를 하기 위해서 연설을 했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한번 그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정치는 민주주의 완전히 망가지죠. 그래서 저는 모든 거 정치를 다 내놓고 편안히 사는 사람인데 안 되겠다.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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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개. 아, 그냥 우프네요, 우프. 네. 네, 우픈 참 아. 장면들인데. 근데 이제 청주에서 있었던 거는 네. 그냥 그 시민들의 어떤 마음 아니겠어요? 네, 그게? 네, 네. 예. 참, 그, 친한 게 송석준 의원이 김문수 하자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네. 김문수 하면 그냥 그 청중들이 한동훈하고, 예. 그게 민심입니다. 바닥 민심.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남아 있는 김문수 후보의 역할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중도층들과 이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전 후보가 제시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결단을 하고 그래야 찍을 명분 그리고 지금요 사실은 우리 저 댓글로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투표하러 안 가겠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제 주변에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잡히지 않는 게 지금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뭐겠습니까? 투표를 높이려면 동기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나가서 시간 들여서 투표장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를 하려면 마음속에 지금 이 중도 보수 유권자들 이 보수 유권자 가지고 있는 응어리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뜬금없는 계엄으로 탄핵으로 이 조기 선거 이거 이뤄놓은 그 책임자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긋고 어제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민주당으로 보내버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지금 보면 이재명 지지율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등장해서 올려주고 선거 만들어주고 전부 다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짜 1등 공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최근 주간조선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제 오늘 발매된 주간조선 여론조사 트렌드 리서치라는 데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 대통령감이 있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60%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없다. 한 40%는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없다라는 비율이 진보층보다 보수층이 더 높게 나와요. 그렇죠. 더 높게. 뭐 당연하죠. 뭐 그렇게 보면 그래도 진보층은 그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서도 억지로라도 이제 투표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투표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감이 없는데 투표하러 가려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동기부여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제대로 좀 해줘야 된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현장님이 어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연설 중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해서 네. 그 국힘 과거에 뽀개버리겠다. 네, 네, 자기 맞아요. 마음에 안 들면 국힘 뽀개버리겠다. 충분히 뽀갤 만큼 뽀개지 않았느냐. 네. 이제 다 뽀겠으면 제발 민주당으로 가달라.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원래 민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원래. 근데 그때 뽀개겠다. 그게 오늘 제가 이제 그 감독님한테 부탁했더니 감독님이 찾았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 자, 이거네요. 좌우간에요. 예, 이제 육성이 나옵니다. 자, 이게 누구 이야기죠? 좌우간에요. 저기 이제 호남의 그 지지자인데 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지자인데 저분은 국힘으로 들어가는 걸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이거 좌우간에요. 총장님이 어떤 의도인지 제가 그러면은 파악을 했어요. 호랑이 물에 들어가셔가지고 호랑이가 되십시오. 기왕 그래야죠. 들어가시려면 예.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고 완전 안 접수를 그러면은 하시죠. 접수를 해버려.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네. 개판 치면은 예,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예, 어? 깨버려. 아니 그러고 네. 국힘에 예, 어? 예. 지금 국힘 당원 26만 명입니다. 아, 맞아요. 제가 만약에 국힘에 나중에 들어간다 예, 그러면은 예. 국힘에 좀 많이 입당해갖고 당원 네.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 주셔갖고 아, 예, 예.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예, 예, 오케이. 바꿔버려. 전부 예, 어? 탄핵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윤석열 우리 후보님이 국힘에 들어가가지고 네. 까부는 새끼들 다 박살을 내고 만약에 개판 치고 정권교체 그 해방이나 떨고 그러면 당 깨가지고 거기가 지지하는 의원들 한 50명 되더만 데리고 나와버리세요. 다 데리고 나오고 데리고 나와버려요. 일단 당원을 왕창 늘려가지고 예, 예, 국힘 내부를 들어갔다 네. 뒤집어 네. 엎은 다음에 예, 예. 3개월 안에 쇼 엎어놔요. 그래서 예, 예. 후보 되면은 비대위원장이 돼갖고 그러니까. 당 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참 리얼하네요. 리얼하네요, 진짜. 아유, 그 뽀개긴 뽀겠어요. 아, 그게 뽀겠네요. 네, 결국 저게 뽀겠어요. 뜻대로 이루어졌네요. 네.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야, 제가 다 뽀개 갖고 들어가고 그냥 비대위원장 돼서 그냥 다 뽀개. 기가 막혔어. 근데 저런 저희들 참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참 저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이제 좀 뭔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가 이제 뭐 가족들 데리고 나가서 뭐 하고 이거보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TV 토론에서 분명하게 아마 질문 나올 겁니다. 자, 김 후보, 윤석열 대통령 그 부정선거 영화 봤는데 6월 3일 날 다 이미 저 부정선거라면서요. 당신은 표 찍을 거예요? 투표할 겁니까? 부정선거라는데? 그러면 그때도 아유 대통령이 뭐 여가 생활 하시는 거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상승세를 또다시 꺾여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뭐 그런 대답을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결되는 주제입니다만은 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